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12일 주목하는 거,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국제 에너지 전망 IEO 2023, 즉 2023년에 해본 세계 국제 에너지 전망입니다. 여기서 향후 30년간, 즉 대략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CO2 배출량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감소시키려고 전 지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늘어난다니까 이 매우 긴장되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실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살고 있는 그 어항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은 개구리는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좋아하는데 결국 서서히 삶겨서 죽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개구리 통수프가 될 수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촌 프라이팬에서 서서히 삶겨지는 인간과 동식물 상황 아닙니까? 결국 전부 다 죽는다는 것을 인간이 이제 알아챘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려고, 즉 더 이상 삶겨지지 않으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더 삶겨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게. 그래서 저는 아주 살벌하게 그 긴장감을 느끼는데 여러분도 긴장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2050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 대비 에너지 관련 CO2 배출, 그 이제 그 이 IA가 그린 그림 보시면은 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4%까지 시나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는 결론입니다. 원인이 뭐냐? EIA가 주장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즉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면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이거는 계속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촌 총 인구가 지금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인구 소멸하지만 지구촌 전체로 보면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고보이 법칙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거 대부분 화석 연료로 충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 이퀄 CO2 배출 증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관점을 이제 한번 본다면은 경제 성장이란 결국 뭡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안겁니다. 자, 생산할 때도 에너지 필요하고요. 또 만든 거 소비할 때도 에너지 필요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번다고 CO2 배출하고요. 돈 쓴다고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여기저기 차 몰고 다니면서 돈 쓰는데 전부 CO2 배출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과거보다는 CO2 배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그 CO2 배출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게 바로 EIA의 결론입니다. 섬뜩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전부 죽기 싫으면 일부만 죽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가령 극단적인 사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구촌 인구 절반으로 줄어들면 생산, 소비 절반으로 줄고요. 에너지 수요도 절반으로 줄고요. 그러면 CO2 배출도 팍 줄지 않겠습니까? 대략 한 절반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지수는 한 10,000분의 1토막 날 수도 있겠네요. 풋 대박 나고 꽃버스 대박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기후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 예. 이게 뭡니까? 시스템 올 리셋 해버린 거 아닙니까? 시스템 리셋한 다음에 일단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해결책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바로 재앙이잖아요. 재앙.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성과 문명에 대한 자기 모순이잖아.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전쟁 등의 방법으로 저렇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CO2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령 화석 연료 가격을, 즉 에너지 가격을 100배 내지 1000배로 팍 올려버리면
이거 이제 서서히 올리는 거죠. 예, 서서히. 이게 바로 개구리 삶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태를 가져오고요. 인간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해결책 실천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후위기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EIA 전망 팩터 골자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석탄, 그 다음에 오일, 천연가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석탄 관련해서는 이게 주로 발전 분야에서 이제 그 CO2 발생하는데 2050년까지 그러니까 세계 석탄 소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중공하고 인도가 차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중공이 세계에서 석탄 소비 1등인데 이게 2050년까지 중공은 한 석탄 소비가 18% 정도 감소 전망한다고 하고요. 인도는 대신에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와. 네. 오일 등 액체 연료,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오 연료도 포함됩니다. 뭐 휘발유, 뭐 경유, 중유 이런 거, 디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액체 연료.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고체 대표가 석탄이고요. 액체 대표가 오일이고요. 예, 기체 형태의 대표가 천연가스죠. 메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일 등은 세계 소비가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주로 요거는 교통 부문과 화학 산업 분야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오일이 그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원료가 된다는 거죠. 원료. 오일을 원료로 한 각종 그 화학 제품이 많잖아요. 하여튼 EIA 입장은 주로 교통 부문에서 전기차 EV 증가하면은 화석 연료로 인한 CO2 배출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보고서를 적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전 전기의 원천이 도대체 뭐냐? 충전 전기가 석탄 발전이냐, 가스 발전이냐, 원자력이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그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EV의 탄소 배출이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이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요걸 더 이상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고? 현재의 선진국들입니다. 한국에도 여기 포함되겠죠. 예, 현재의 선진국들인데 여기서 문제가 인도의 오일 소비량이 2050년까지 2배 이상 또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와 관련해서는 이거 바로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인도가 앞으로 성장의 축이 된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축이 된다. 중공을 대체하는 공급망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는 점이 있고, 또 한편 이렇게 되니까 인도가 향후 CO2 배출 급증하는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천연가스를 보면은 2050년까지 가스 발전 및 산업 분야에서 천연가스 소비 엄청 증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예측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동만 하더라도 중동 최소 29%, 최대 54%까지 천연가스 사용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미국 EIA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O2 배출 줄이면서도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하는 거, 이게 이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게 수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등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엄청 했는데 문제는 저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배출된 그 CO2를 포집을 해서 바닷속에다가 영구히 파묻어 버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CCS 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이미 출발했죠. 이것도. 예, 예,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분루수소라는 개념인데, 분루수소, 요거는 메탄, 천연가스,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말하는 거, 그 메탄을, 그러니까 이 메탄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령 우리 그 가정에서 그 조리하려고 가스 딱 켜면은 그 메탄 가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메탄 태우니까 CO2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각 가정에서 발생하죠. 이렇게 메탄을 최종 사용처까지 분산해서 사용해 버리면은, 그러면 탄소 포집에 불리하고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대규모 공장에서 메탄을, 그러니까 수소로 바꿔버리자. 그게 바로 그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게 바로 대규모 수소 공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묻어버리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면은 그 수소를 태우거나 혼소입니다. 혼소 이제 메탄하고 수소를 섞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가스 발전 대신에 수소 발전해버리자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탄소 포집하는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다. 돈이 좀 덜 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득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값이 폭등한다. 즉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요, 많은 사람을 서서히 확 학살하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고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천연수소라는 거를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소는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필요도 없고 땅 속에서 캐내서 즉 땅 속에서 주워 갖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천연수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그 영상들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간은 밥이 필요하듯이 에너지, 즉 열이 필요합니다. 열만 있으면 열을 전기로 바꾸어서 모든 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탄을 태워도 열을 얻고요. 수소를 태워도 열을 얻는데 수소는 메탄과 달리 CO2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만 진짜 쉽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매우 저명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예. 이 두 개 한번 보시죠. 예,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식이고 많이 본 것인데 저 식의 해석을 진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평범한 이 문돌이, 문순이, 문과 전공하신 분들, 이 문돌이, 문순이들도 아주 쉽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메탄 태우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밑에는 수소 태우면 물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윗식을부터 왼편을 보면은 왼편이 원인입니다. 원인과 결과, 화살표는 과정입니다. 원인, 과정, 결과. 왼편의 원인이 뭡니까? 메탄 1몰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 2몰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서 CH4 나오는 거 저거 메탄 1몰이라고 했습니다. 산소 2O2 나온 거 산소 2몰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나가면 됩니다. 이 문돌이 문순이 분들은 지나가면 됩니다. 몰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말이 있다고요. 화살표는 무슨 뜻인가? 불을 붙이면 저절로 계속 탄다는 겁니다. 저절로 계속 탑니다. 불만 붙여놓으면 저절로 계속 타잖아요. 가스레인지 잠그지 않는 한. 그렇잖아. 즉 이 말은 자연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메탄이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저절로 메탄과 산소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갖고 뭐라 그럽니까? 낙장불입, 일수불태 그러잖아요.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태우고 나면 끝입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오른편은 그 결과입니다. CO2 1몰과 물 2몰이 나오고요. 여기서 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1몰당 212.7 킬로칼로리 열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메탄 1몰과 산소 2몰을 태우면은 CO2 1몰과 물 2몰이 나오고 그때 열이 몰당 212.7 킬로칼로리라는 어떤 열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수소 태우는 걸 보면은 왼편이 원인입니다. 수소 2몰을 태우기 위해서 산소 1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화살표 방향입니다. 불 붙이면 저절로 계속 탄다 이런 거고요. 오른편은 결과입니다. 물 2몰이 나온다. 이때 연소열 68.3 킬로칼로리 per 몰 이렇게 나온다. 몰당 68.3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거꾸로 되지는 않습니다. 즉 물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을 쪼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분이 하건 열분이 하건 광분이 하건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물에다가. 이게 자연이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솜씨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자, 메탄 1몰이라는 것은
메탄 분자 6개가 아니고요. 메탄 분자 6개가 아니고 하여튼 메탄 1몰이라는 것은 메탄이 여러 개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뜻인데 메탄이 몇 개가 모여 있느냐. 메탄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인 겁니다.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6개 모인 게 아니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인 거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걸 부피를 딱 재봤더니 22.4리터라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희한합니다. 이게 하여튼 희한합니다. 이게 메탄, 수소, 산소 등등등 모든 어떤 그 입자들이 22.4리터 속에는 그 입자들의 숫자가 6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요. 6.02에 10의 23승계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예. 10의 6승이 100만 개 아닙니까? 9승은 10억 개고요. 10의 12승이 드디어 조 단위가 됩니다. 조. 그런데 10의 23승이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예. 조 곱하기 조를 해서 또 열을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 아니구나. 조 곱하기 조를 해서 1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10의 23승이니까. 야,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예. 그 단위에서 10으로 나눠준 것.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입니다. 감이 잡히질 않죠. 희한하게 세상이 이런 규칙으로 지금 창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무게는 이제 또 무게가 나옵니다. 무게. 우리 어떤 그 특징을 나눌 때 길이 재보고 부피 재보고 무게 재보고 뭐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 신체 검사할 때 키, 몸무게 이런 거 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 메탄 무게로는 1몰당 16g이라는 겁니다. CH4니까 C가 12g, H 4개니까 H는 1g이죠. 예, 4g에서 16g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 그냥 받아들이면 쉽잖아요.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소 1몰이라는 것도 이제는 수소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고요. 그럴 때 그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고요. 무게로는 몰당 2g이라는 겁니다. 즉 몰은 그러니까 원자, 분자, 입자 이런 것들 22.4리터에 그 숫자가 6.02에 10의 23승계 모인 것이다. 그런데 질량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수소가 제일 가볍다고 하잖아요. 탄소는 12, 산소는 16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은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산수노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연소열을 위해서 한번 보면은 몰당 연소열, 즉 이거는 부피당 연소열과 같습니다. 1몰 부피 22.4리터. 그러니까 몰당 연소열, 부피당 연소열은 가령 메탄이 212 나올 때 수소는 68이 나왔으니까 메탄이 수소보다 3배 이상 열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질량당으로 딱 나누어 보면은 수소가 킬로그램당 34,150kcal가 나오고 메탄은 킬로그램당 13,294kcal 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수소 연소열이 메탄보다 한 2.6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 그러니까 몰당 질량이 달라서 그런 거죠. 몰당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당 연소열은 메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단위 무게당 연소열은 수소가 메탄보다 2.6배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 가스신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 설명하려고 앞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 기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한국은 지금 연간 메탄 4,600만 톤 사용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CO2 총량이 얼마겠나? 제가 산수를 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4,600 곱하기 16분의 44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연간 메탄 4,600만 톤 사용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1억 2,650만 톤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 지금 CO2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딱 맞춰보면은 메탄 연소방정식 위에서 본 거 생각하면은 메탄 1몰 안 태우면 CO2 1몰 안 나오겠죠. 예, 질량비로는 16분의 44니까 다시 말하면 메탄 1톤 안 태우면 CO2 2.75톤이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신문 보도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메탄 129만 톤을 줄이면 355만 톤의 CO2 배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요거는 맞습니다.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예. 줄어드는 129만 톤 곱하기 그러니까 4분의 11 하면은 355만 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맞다는 겁니다. 예. 뒤에 틀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스신문 기사에서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면 그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돈 없는 사람들을 서서히 학살하는 겁니다. 에너지 총량은 줄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메탄 1톤 줄여서 CO2 2.75톤을 감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에너지는 줄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수소를 얼마를 태우면 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산수를 해봤더니 메탄 1kg 줄이는데 대신에 수소 390kg를 태우면 그러면 총 에너지량은 그대로입니다. 즉 에너지 가격 변동 없이 즉 전기로 안 올려도 CO2 줄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스신문 그림 보면은 메탄 계질에서 공장에서 만든다. 즉 분루수소 사용한다.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예. 천연수소의 최소 5배 이상 그 분리수소가 더 비싸다고요. 또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 메탄을 계질해서 수소를 만들 때 거기서 또 탄소가 배출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 태워서 탄소 안 나오는 그 효과가 반감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저 가스신문에 나오는 저 그림은 X 지워버려야 한다. 예. 분리수소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천연수소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가장 먼저 분리수소 만드는 공장들이 아웃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거대 규모의 수소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폼 잡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SK그룹하고 한화 아닙니까? 요 관련 주식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규모 수소 계질 공장 그거는요 기술 혁신도 아니고요 첨단 기술도 없고요 그냥 노가다 하는 사양 산업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한화 토탈 에너지가 블로그인 것 같은데요. 거기 내용 보면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 가스 목표 요거 달성하려 하면은 발전 분야에서 1.2억 톤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한화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요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한화 토탈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꽝이다 이겁니다. 영 꽝입니다. 그거 분리수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1.2억 톤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 이거는 팩트겠죠. 예, 뭐 요거는 팩트일 겁니다. 그래서 한화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기들 이렇게 장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 방법이 영 꽝이라는 뜻이고. 자, 하여튼 요거는 1.2억 톤은 2018년 발전 분야 CO2 배출량의 46%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탄소 배출한 거 대략 한 절반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2030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방법 1. 발전 안 하면 됩니다. 발전 안 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전기값은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들 다시 호롱불 시대 되는 거죠. 밤에 전기 못 쓰는 거죠. 비싸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 써야지 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런 간 크게 이런 걸 시행할 권력은 없겠죠. 그냥 뭐 쫓겨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건 뭐냐? 방법이 발전량은 유지를 하되 그래야지 전기료가 안 오릅니다. 전기를 올리지 않고 즉 탄화 수소 연료 사용 안 하고 수소 사용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요거는 저 하나 토탈에너지 그 블록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로 하는 것은 가령 석탄 발전, 가스 발전에서 줄이는 질량이 나오면은 그러면 필요한 수소량을 간단하게 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어떤 그 전략은 뭐냐? 이거는 뭐 여러 번 그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석탄을 가스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스를 수소로 순차적으로 대체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하고 수소, 여기서 가스는 천연가스입니다. 메탄가스, 그러니까 메탄수소 공존 시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메탄수소 혼소 경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 토탈 그 블로그 다른 주장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메탄의 수소를 35% 섞으면 이거 혼소한다는 건데 탄소 배출이 14% 감소한다. 70% 섞으면 37% 감소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허접한 문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줄이는 그 기준이 뭘 줄인다는 거죠. 질량 기준인지 부피 기준인지 이거 나타나지도 않고요. 진짜 않고는 제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 동일한 에너지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량이 얼마냐 요걸 제시하는 게 요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선전하고 있다. 선전. 세계 최초로 수소 혼소 60% 가스터빈 개발했다. 아주 자랑하는데 까고 보면 저 허접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허접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거대한 블루수소 공장 짓겠다는 건데 매우 위험합니다. 폭탄 터지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저 하나하고 같이 안 노는 것이 돈 지키는 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탄, 수소, 혼소 시대. 요거는 수소 경제 시대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룰 쟁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이 등산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계속 하기로 하고요. 아주 이제 짧은 보너스 영상 하나 있습니다. 보리가 지난주에 광교산 정상 등산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보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거기 제가 표 하나로 딱 해놨죠. 21년 7월 3일 그 생후 100일째에 그 저희 집에 입양을 했고요. 수컷 토이 푸들인데 지난주에 그 수지 생태공원에서 그러니까 성지바위산 통해서 쭉 갔는데요. 성지바위산까지는 평소에 이제 보리하고 자주 운동하는 코스라서 여기까지만 갔다 올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물하고 간식 이런 것도 안 챙기고요. 출발하면서 그 GPS 궤적도 안 켜고 산길 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변해서 정상 거쳐서 형제봉 능선으로 해서 버들치고개로 해서 이제 하산을 했는데 총 한 17km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걸었던 그 GPS 궤적 올려놨는데 그거는 이번에 간 게 아니고요. 예전에 혼자 걸었던 거고 여러 개 궤적을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 어떤 궤적은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보리가 굉장히 건강한데 비결이 뭔가 딱 두 가지입니다. 비건식하고 운동 열심히 한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건식이라고 하니까 보리도 말이죠. 일체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들어간 거 안 먹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간식 별도로 사주는 거 없고요. 식품 건조기를 별도로 하나 장만을 해갖고 여러 가지 과일, 채소 하여튼 이걸 이제 건조시켜서 주는데 잘 먹습니다. 아주 골고루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김 같은 것도
간한 거는 안 먹습니다. 저희도 안 먹고요. 그냥 생김 그대로 이제 구운 거, 이것도 뭐 굉장히 잘 먹습니다. 체중 한 3.6kg 정도 이렇게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보통 성인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성인 남성. 그래서 한 2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걸 고려해서 결국 혈액의 양도가 뭐 이 정도 비율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론이 돼서, 그래서 간한 거, 뭐 단 거 이런 거는 안 먹이려고 특히 이제 조심하는 거 외에는 그냥 집에서 우리 먹는 거 같이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 뛰어와야지. 그렇지. 자, 올라가자. 힘들어. 어서 와. 와, 다 왔다. 다 왔다. 자, 이거 올라가봐. 잠깐. 여기 봐. 그렇지. 머리 앉아. 머리 앉아봐. 이리